안녕하십니까. 김박사부로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글 및 한글날의 유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저는 용수령 김박입니다. 첫 번째 그림은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의 영정입니다. 조선조 최대의 성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은 훈민정음 해례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이 오르면 나라도 오르고 말이 내리면 나라도 내리나니라 라는 글이 들어있는 2008년에 대한민국 최신청에서 발행한 한글학회 창립 100돌 기념 우표 되겠습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영어, 불어, 독일어, 중국어, 일본어와 같이 그 나라의 언어가 자주 사용되고 공유될수록 그 나라의 국력과 국격이 높아진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크게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언어의 가치가 상승됨에 따라 국가의 국력과 국격 또한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다만 아마 그럴 것이다 라는 일반화의 오류에서 제외시켜야 할 언어가 있기는 합니다. 바로 중국어와 일본어가 그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어는 왠지 세계 공용어라 하기에는 어딘가 품격이 맞지 않는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언어의 구조 자체가 너무 복잡하고 발음되어 나오는 음성 자체는 너무나 시끄럽고 저렴해 보입니다. 이것은 다만 저의 느낌이고 판단이니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국어에 비해 일본어는 훨씬 더 심한 가벼움을 갖고 있습니다. 한자를 병용하는 데다 그나마 축약해서 사용하는 까닭에 이것이 과연 문자인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가타가나와 히라가나를 살펴보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들의 채신머리 없는 발음도 한몫합니다. 결코 너무나 가볍다는 느낌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그림은 우리의 소중한 한글을 지키고자 평생을 바치신 주시경 선생의 모습입니다. 최고의 실천적 한글 국어학자이자 독립운동가였던 실천 지식인이었습니다. 선생이 1908년 자신의 저서인 국어, 문전, 음학에서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오늘날 나라의 바탕을 보존하기에 가장 중요한 자기 나라의 말과 글을 이지경을 만들고 도외시한다면 나라의 바탕은 날로 쇠퇴할 것이요. 나라의 바탕이 날로 쇠퇴하면 그 미치는 바 영향은 측량할 수 없이 되어 나라 형세를 회복할 가망이 없을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말과 글을 강구하여 이것을 고치고 바로잡아 장려하는 것이 오늘의 시급히 해야 할 일이다 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한글날 기념식은 1926년 11월 4일, 음력으로는 9월 29일이 되겠습니다. 이날 처음으로 치루어졌습니다. 조선어 연구에 지금의 한글 학회가 주동이 되어서 훈민정음 반포 48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훈민정음 책자를 음력 9월에 완성했다는 실록의 기록을 근거로 음력 9월 29일을 반포한 날로 보고 기념식을 거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한글을 배우면서 가, 갸, 거, 겨 하면서 소리를 냈던 것에 착안해 명칭을 가갸날이라고 했다 합니다. 한글날이 처음에는 가갸날이라고 하였다니 참 우습기도 한편으로는 우습기도 합니다. 하지만 유치한 네이밍 센스지만 가갸날이라 부른 것은 이 당시 한글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아 한글을 가갸글이라 불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따진다면 한글이 보편화된 것이 기껏 100여 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좀 뭔가
조상님들 세종대왕을 비롯한 모든 조상님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글이라는 이름은 국어학자인 주시경 선생이 지었으며 1928년부터 음력 9월 29일을 한글날로 고치고 계속 음력으로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음력 날짜에 따라 매년 기념식을 거행하는 날이 바뀌어 불편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446년 한글 창제 500도를 기해서 음력 9월 29일이 양력으로 어느 날에 해당하는지를 계산하여 1931년, 32년 무렵부터 양력 10월 29일에 기념식을 거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양력 계산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진 것입니다. 율리우스력에 따르면 10월 29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양력은 1582년 이후 그레고리력으로 바뀌었으므로 한글날 또한 그레고리력으로 변환하여 1934년부터 10월 28일에 한글날 기념식을 거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번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1940년 7월에 발견된 훈민정음 해례본 정인지의 서문에 9월 상한이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정인지는 세종대왕과 함께 한글 연구에 동참했던 집현전 학자입니다. 이 훈민정음 해례본 정인지의 서문에 9월 상한이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 기록에 따라 9월 상한, 즉 상순에 반포된 것으로 보고 9월 상한의 마지막 날인 9월 10일을 양력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1945년부터 10월 9일에 기념식을 거행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10월 9일 한글날은 1945년부터 10월 9일로 못이 바뀌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결국 정확한 한글날은 세종대왕과 그 당시의 집현전 학자들만이 정확하게 알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날짜가 왜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한글의 의미와 취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던가? 아니 그렇습니까? 자, 1949년부터 1990년까지 매년 공휴일로 지정되었던 한글날이 1991년 결정은 전해인 1990년 11월 5일날 결정되었습니다. 자, 1991년 공휴일이 너무 많아 경제 발전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국군의 날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한글의 창제는 민족사적으로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 의미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기억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한글학회와 한글문화연대 등 시민단체의 국민청원서 제출과 민주당의 법률 발의에 의해서 한글날이 다시 안전행정부가 입법 예고했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2012년 12월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13년부터 한글날이 공휴일로 재지정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에휴 천만다행이지 아니 없앨 걸 없애란 말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으로는 나라를 지키는 국군의 소중함에 국군의 날도 공휴일로 부활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차라리 말입니다. 무슨 이유로 어린이날과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성탄절이 공휴일로 지정된 것인지 의아할 뿐입니다. 그럴 거면 4대 성인인 부처님과 공자님의 생일도 공휴일로 지정해야 공정한 것 아닐런지 하는 의문이 드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참고로 국경일이나 각종 기념일에 쓰이는
몇 주년, 몇 주년과 몇 돌, 몇 돌의 차이점은 원래는 주년과 돌이라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이긴 하지만 돌 같은 경우는 우리말로 쓰는 것이 더 의미 있다 여겨서 순 우리말로 표현하는 것에서 발생하는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1절, 중추절, 성탄절과 같은 기념일에는 몇 주년으로 표기하고 특히 한글날의 경우에는 순 우리말인 돌을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생일을 첫 돌이라 표현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예라고 할 것입니다. 자,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이유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자주, 애민, 실용, 창조의 정신이 바로 그것입니다. 훈민정음은 1443년에 완성되었고 1446년에 반포되었습니다. 자, 네 가지 이유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주는 중국으로부터의 탈피, 즉 한자에서 벗어나 우리만의 언어를 갖고자 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애민은 어리석은 백성, 즉 불쌍한 백성이 표현하는데 애를 먹는 것에 대한 긍휼한 마음에서 비롯되었다 할 것입니다. 양반사회로 대변되는 신분사회의 불평등성과 고난이도 한자 학습의 높은 진입 장벽으로 인해서 절대 다수의 백성들이 문맹인 상태에서 표현하는데 애를 먹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긴 세종대왕의 마음에서 비롯된 애민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실용주의의 채택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쉽게 익혀서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든다는 의미에서 실용성을 우선으로 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조주의입니다. 자주와 애민, 실용 등의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새로 28글자를 맹가노니 이것이 곧 창조 정신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훈민정음은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음 14자와 모음 10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애초에는 지금은 사라져버린 아래아, 반치음, 옛, 이응, 여린, 히읗에 여기 이렇게 아래아, 반치음, 옛, 이응, 여린, 히읗의 4자가 사라져서 현재는 24자만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음 14자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읒, 이응, 지읒, 치읒, 키읔, 티읒, 피읍, 히읗의 14자입니다. 모음은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의의 10자입니다. 여기에 쌍기역과 쌍디읒,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에 된소리, 즉 쌍자음이 5자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기역과 시읒을 붙여 쓰고 니은과 지읒을 붙여 쓰거나 리을과 히읗을 붙여 쓰고 비읍과 시읒을 붙여 쓰게 되는 겹받침 11자가 자음에 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겹모음으로써 에, 예 등의 11자가 모음의 응용 글자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음 14자와 모음 10자가 현재 한글로 사용되고 있다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현배 작사, 박태현 작곡의 한글날 노래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절과 2절, 3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산도 빼어났다 배달의 나라로 시작해서 한글은 우리 자랑, 문화의 터전, 이 글로 이 나라의 힘을 기르자. 한글은 우리 자랑, 민주의 근본, 이 글로 이 나라의 힘을 기르자. 한글은 우리 자랑, 무기, 생활의 무기, 이 글로 이 나라의 힘을 기르자라는 내용으로서 한글의 우수성과 한글을 사랑하자는 내용이 포함된 이러한 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참 무심하고 나쁜 놈입니다. 지금에 와서야 한글날 노래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 말입니다. 세종대왕과 주시경 선생이 네 이놈 한들 고개를 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방송을 계기로 우리의 한글과 나라 사랑의 길에
일로 매진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제불매, 일제 안 쓰고 여행 안 가기 등과 사대주의, 미국, 중국에 대한 해바라기 사절과 같은 사대주의 척결 및 자주국방,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한 자주성 확립 등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이상으로 한글에 관련된 내용으로 오늘의 김박사부로를 마칩니다. 저는 용수령 김박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